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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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오늘 추리닝 입었나? 함께하는 방송은 같이 집에 있듯이 편안하게. 시작한 건가? 시작했어요? 안 뜨는데 난 이거 뜨면 할 거야. 저는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댕기 났어요? 네, 와우 와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호입니다. 오늘 함께 들어줘 2탄, 2탄이 아니라 2주차 네. 항상 시작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되게 어색해요. 혼자 있어요. 오늘 제 친구들이 오늘 거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한번 주변에서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막 감탄사를 쓰는데 막 우와 우와 막 이래요. 막 뭐만 하면 우와 막 이러고 막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들면 뭐 했어 그러면 우와 막 이런 애가 친구가 있는데 그거에 중독이 돼갖고 저도 써볼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우와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저는 우와입니다. 우와. 중독성 있어.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목이 좋지 않아요. 요즘 계속 녹음을 하고 있어갖고 요즘 열일 중. 자 이제 시작할 건데 계속 생각 우와 이상 귀엽지 않나? 우와 우와 그쵸. 자 일단 댓글을 살짝 읽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오랜만 아니죠. 지금은 얼마 안 됐죠. 하지만 이거 와이파이 안 되는데요. 됐어요. 전 항상 이거 모니터 하거든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 아픈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목을 쓰면 목이 칼칼해져요. 칼칼하대. 칼칼하는 표현은 너무 그런가. 답답해져서 네 오늘따라 이거 왜 이리 안 될까 모니터가. 어쨌든 제가 오늘 위아래로 빨간색을 입었어요. 뭔가 머리색과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들어갔고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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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중독성 있잖아요. 우와 그 친구 되게 이상한 친구예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인데 이상한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미리 앞서서 말하면 빅토리아 한세씨 오솔레미오 제 파트를 따라 부르셨는데 제가 그거 봤거든요. 한세 동생인데 정말 제가 아끼고 정말 친한 동생인데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되게 플로우라는 게 있을 텐데 왜 그걸 무시합니까 한세야. 근데 잘 봤어요. 한 번이라도 더 우리를 생각해주는 우리 빅톤들 제가 진짜 사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함께 들어줘의 첫 번째 코너 대답해줘의 사연이에요. 제가 정말 하나하나 제가 다 뽑고 있어요. 정말 미리 다 읽어보고 뽑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사연 할게요. 조조님 거예요. 조조님이 보내주신 건데 안녕하세요. 곧 22살을 앞두고 있는 조조라고 해요. 전 8월에 휴학을 했고 2018년 8월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이에요. 2017년에 휴학을 1년 동안 휴학을 한 이유는 19살부터 21살 상반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와서 나름의 휴식 차원으로 휴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저보다 인생 선배인 조 오빠는 22살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어떻게 지내면 알차게 잘 보낼 수 있는지 팁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저는 22살이면 2017년도 이제 작년이잖아요. 작년에는
판타지분들도 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SF9도 정말 바쁘게 지났어요. 정말 바쁘게 지났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계속 앨범을 꾸준히 내려고 했고 계속 무대를 많이 서면서 여러분들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비춰지려고 더 많은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2017년은 정말 바쁘고 정말 정신없는 해인데 가장 보람찬 해.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오늘 이 함께 들어줘 하기 전에 저희 공연 영상들을 좀 큰 봐봤어요. 다시 찾아서 봤는데 특히 일본 콘서트 영상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랑 해도 우팡시부터 해서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때 왜 이리 어색하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만큼 저도 경험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계속 열심히 연습하면서 또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사실 되게 미숙해요. 그때가 물론 지금도 미숙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져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어쨌든 저한테는 22살이 정말 정신없는 한 해였어요. 제일 보람찬 한 해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나이 때는요 22살, 21살, 20살, 23살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만 20살 성인이 된 초반부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길을 찾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자기한테 맞는 적성에 맞는 일들을 확실히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라는 애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는 게 21살, 22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저도 20살, 21살 때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쨌든 꼭 알아두시고 지금 조조님이 되게 하고 싶어하는 일,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알차일 것 같아요. 다음 재윤한기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하는 고민이 있어요. 저 이거 감동받았어요.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K-팝 춤 동아리예요. 거기서 오솔레미오 커버하게 되었고 제가 얼떨결에 리더가 되었어요. 사실 안무 가리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선배 한 명이 잘 추시지만 본인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강해서 팀에 엄청 눈에 띄어요. 저보다 6살 오빠라서 가르치고 영빈 오빠보다 더 나이가 많다. 아주 팩폭을 하시네. 차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이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도 선배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이거는 제가 잘 빗댈 수 있어요. 일단 솔레미오 커버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저도 고등학교 때 동아리 생활했어요. 이제 저는 구정고 출신인데 저희 동아리 이제 저랑 같은 학교의 선배님들이 지금 데뷔하신 분들도 많죠. 데뷔하신 분들 많아요. 일단 존경하는 슈가 형님도 구정고 나오셨고 정말 많아요. 진짜 많고 친한 친구들도 많고 한데 저도 동아리 때 춤을 췄었어요. 춤을 췄었고 디자인부였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축제 때 춤을 추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춤을 췄던 사람이 저랑 몇 명밖에 없어서 저도 못 추는 실력으로 같이 연습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리더인데 오빠라서 말을 못하겠다. 이게 뭐 저는 그래요. 이걸 좀 빗대보자면 저는 프로듀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번에 요즘 제가 작업하는 곡들을 할 때 보컬도 아무래도 제가 쓴 곡이면 보컬들도 이제 디렉을 보게 되고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보컬이든 랩이든 다 디렉을 보는데 저보다 형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멤버들에. 근데
전 그건 그래요. 일에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말을 해도 돼요. 그런 거는 말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리더라는 건 책임감이 있고 그 동아리를 잘 끌어가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재현 한기님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그래요. 인성이 형이나 누가 보컬을 좀 틀리거나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형이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보라고 하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서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잘하는 스타일이 있고 자기의 어느 정도의 실력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고를 뽑아내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야 하면서도 늘 수 있고 자기를 알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는 제가 거기에서 근데 나는 이거 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 절대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없이 잘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더 화합해서 다 같이 한다는 의미가 돼야 돼요. 무조건 독단적으로 이거에 이거 틀렸잖아. 왜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 기분 나쁘고 팀워크 깨져. 그냥 무조건 같이 난 이게 좀 더 좋은데 어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받아들일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그 중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오빠 여기 틀린 것 같아요 라기보단 오빠 여기 살짝 이런 동작이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저희는 좀 나머지 8명 이렇게 맞췄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좀 더 그림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웬만하면 다 그래 이러면서 맞춰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더 축제 때 무대는 항상 저는 그래요. 무대는 무대란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들고 또 앞에 있는 관객들이 우리만 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신나되 같이 신날 수 있는 무대를 하려면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팀이 잘 맞아야 돼요. 그 방향을 잘 이끌어 주시려면 상대방과 잘 이야기를 나누어서 좋게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로운로지님 주호는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편인가요? 저는 누군가가 부탁을 해올 때 어렵거나 제가 해결하기 힘들거나 해주기 싫은 부탁 등 다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분명 속으로는 해주기 싫다 혹은 내가 해주기 어려운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하지 않을까. 타인의 시선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또 계속 일 얘기를 해서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저 할 게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하면 사실 지금 할 것도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저는 해주는 게 뭐냐면 일에 있어서요. 이건 단순히 제 일인데 저는 그거를 물론 제가 잠을 좀 더 안 자고 쉬는 걸 포기하고 해줘야겠지만 그러면서 저를 발전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은 제가 이렇게 제 시간 투자하면서 남의 것도 해주고 내가 바쁘지만 도와주고 하면서 짜증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야 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하려는 편인데 되게 애매한 고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갑자기 돈 빌려줘. 이러면 내 쓸 돈 내가 쓸 돈도 없는데 물론 친구니까 돈을 빌려줄 수는 있겠다만 애매하잖아요. 그런 거는 자를 수 있는 건 자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이라기보다는 상황 설명을 해주고 앞에 사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 설명을 해주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이해할 수 있게 기분 나쁘지 않게 나의 상황이 지금 이래서 내가 이거를 해주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야 설득을 해야 돼요. 물론 내가 부탁을 받는 입장인데 설득하는 게 좀 웃긴데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쉽지 않고 대신 그래요. 부탁을 어려운데 만약에 해줘도 뭐 별 문제 없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탁이라면 들어주면 좋죠. 들어주는 게
그게 있어요. 항상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노력해주고 뭔가를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언젠간 돌아와요. 그 사람 그렇게 해주다 보면 로운 로즈님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빌미가 생기는 거예요. 계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를 부탁, 안 되는 부탁, 이건 진짜 아니다 하는 건 좋게 말해서 타당한 이유를 말해주고 아 이건 조금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좋게 넘어가고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면서 그냥 내가 왜 해줘야 되지라기보다 어차피 해줄 거면 좋은 마음으로 나한테 도움을 된다 내 능력에 기여를 하자 라는 생각으로 좋게 해주면 그건 또 한층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제가 사연을 3개를 뽑았어요. 사연을 3개를 뽑은 게 일단 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고 뭐 뒤에 또 여러 가지를 해볼 거기 때문에 사연을 좀 더 신중하게 골랐어요. 일단 제 스토리를 말할 건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제 사연들이 많아요. 사연들이 정말 많은데 그 안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이런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즘 저희의 근황은 계속 이제 저희가 내일 마닐라로 떠나는데 그 마닐라 투어도 준비하고 저도 여러 가지 곡을 써보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서 자주 녹음실에 있는 편이에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윗으로 공개하는 것처럼 하는데 디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명령일 수도 있어요. 디렉이라는 게 잘못 보면 안 좋게 생각하면 근데 좋게 보자면 디렉이라는 건 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사람 안무 선생님이 계신 것처럼 제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애는 아니에요. 한참 부족한데 요즘 보컬 디렉을 보면서 보컬 파트 사람들의 디렉을 보면서 사실 어려워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곡을 쓸 줄 알고 랩을 할 줄 알지 보컬을 할 줄 몰라요. 근데 단지 저는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 자기가 하고 싶은 느낌대로 하고 싶은 곡에 불러야 무대에서 부를 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할 수가 있어요. 빠져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한 곡들, SF라인의 곡들은 하나같이 다 진심으로 썼거든요. 특히 쉽다는 무대할 때마다 정말 울컥해요. 콘서트 땐 울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 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가사가 너무 힘들 때 심신적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할 때 썼던 가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빠져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귀뿐만이 아니라 보컬 막상 녹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무조건 이제 부스에 들어가고 제가 킥박스를 잡으면서 디렉을 시작할게 하는 순간 저는 하는 말이 일단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자.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마음에 들면 말해줘. 그럼 그때 내가 다시 들어보고 그때 좀 더 수정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그만한 좋은 곡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야 좋은 곡이 나와요. 좀 어쨌든 뭔가 어떤 일을 다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물론 바로 잡아서 가야 될 건 있어요. 제가 만약에 퍼포먼스 곡을 쓰는데 가사가 슬픈 가사가 써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 달달한 가사를 갖고 오거나 루즈해지는 가사를 갖고 오면 곡이랑 안 맞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말하죠. 아 이게 곡이 퍼포먼스 곡이니까 뭔가 이런 건 다른 내가 이거에 맞는 곡이 있으니까 아니면 써볼 테니까 그때 한번 쓰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지금 곡에 좀 더 맞는 분위기의 랩이 나왔으면 좋겠어. 좀 가사가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같이 수정을 해 나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곡들이 지금까지 SF9의 곡들인데 앞으로 나올 곡들일 거고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맞지 않는 상황,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보다 누나라서 형이라서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라서 말을 못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도 생각해서 말하기 전에 3번은 생각하라고 항상 저희 부모님이 그랬는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쁠지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말할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더 좋게 말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트러블도 안 생길 거고 이러한 고민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해나갈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이 탑니다. 제가 탄산수 진짜 싫어하는데 탄산수가 맛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이거 저희 안무 선생님 건데 안무 선생님 안 계실 때 그냥 갖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댓글을 좀 볼게요. 아 맞아요. 요즘 독감 진짜 위험하대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독감 진짜 위험하대요. 이제는 회사에 트레이닝복 입고 출근해도 돼요. 청담동 111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죄송해요. 좀 데뷔했다고 혼자 편해졌나봐요.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나름 아니 잠깐만, 나름 센스 있지 않나요? 초심을 찾겠습니다. 초심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항상 너는 맨날 작업실에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정장 입고 할 순 없잖아요. 내가 하는 거야? 너무하네 진짜. 잠시만. 내 꿈은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밀어붙일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꿈이 가수가 되고 싶다면 안 돼도 계속 시도해봐요. 무조건. 포기라는 걸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저도 6, 7년 하면서 포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냥 했어요. 지금까지 시간 투자한 게 너무 아깝기도 했고, 그냥 나중에 내가 데뷔해서 무대 서서 웃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 지금 포기하는 게 정말 한심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저 스스로가 생각해도 정말 기특한 생각을 하는 저게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이 사소한 것 하나 버티지 못하는데 이 험난한 사회를 어떻게 이겨나갈 겁니까? 그 생각을 갖고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무조건. 발 올리고 있었던 발이 쥐났자요. 어제 엠플라이 형들이 컴백을 했어요. 뜨거운 감자. 저 사실 이거 듣고 있었는데, 저는 친하니까 미리 들어봤는데 엠플 형들은 정말 무대 잘하는 형들, 너무 에너지 있지 않아요? 회승이 형 너무 에너지, 노래 너무 잘하고, 승짱은 승짱 그냥 우리 승짱. 광진이 형, 훈이 형 너무 멋있어. 너무 잘해. 재현이 형 그거 하던데 파파라치? 너무 재현이 형 것 같아. 그냥 재현이 형이 쓴 줄 알았어. 엠플라이 형들 뜨거운 감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노래 좋아요. 저는 엠플 형들이랑 진짜 7, 8년 지냈지만 저한테도 너무 친형 같은 형들이고 너무 잘하고, 지금도 어제도 저 이제 4시까지 5시까지 작업했나? 계속 합주하고 있더라고요. 컴백이니까. 그 쇼케이스 끝나 저 쇼케이스 라이브로 봤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화이팅. 형들이 화이팅 하시면 저희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읽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멤버들 첫인상? 저는 원래 있었었고 멤버들이 들어왔었을 때니까 저는 무섭다고 생각한 사람 없었어요. 왜냐면 저 스스로가 제일 무섭게 생겼어서 그렇고. 근데 인성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 인성이 형 바보예요. 바보예요. 근데 저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로 제가 23년 인생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정말 바보처럼 착한 사람은 인성이 형밖에 못 봤어요.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좀 거절할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 형 예스맨이에요. 너무 좋은데 형 좀 거절할 건 거절하고 하면서 너무 착하다 보면 당합니다. 안 돼요. 안 돼. 바보.
진짜 착하다고. 탄산수에 매실액 넣으라. 아니 싫어요. 매실이 없는데 매실을 어떻게 먹습니까? 자, 다음 거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새로운 코너를 할 건데 트위터에다 올렸죠.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 저도 생각해온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남겨준 것도 제가 찾아온 게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해온 코너부터 할 거예요. 사실 여기에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순서가 다른데 모르겠어요. 그냥 전 지금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일단 제가 생각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쿨한가요? 사람은 쿨해도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제 방송이니까요. 2시간 할까요? 안 돼요. 어쨌든 아이고 이렇게 웃으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엄마가 저랬는데 엄마랑 친해요. 엄마가 말 좀 잘하래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코너의 이름은 솔직히 자, 제가 생각한 코너의 이름은 솔직히 주호라는 코너예요. 솔직히 주호라는 코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컴백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안 말해줘요. 왜냐하면 저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안 말할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 뭐 랜선 여행 같은 거에서 오빠 이 장면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장면 할 때 뭐 재밌는 일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거 할 때 뭐 어떤 거 있나요? 아니면 막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것들을 지금 댓글로 써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읽고 즉석에서 정말 1%의 과장도 거짓도 없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제 성격 아시죠? 저는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저지를 거예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지르고 싶어졌는데 대신 이건 약속해줘요. 컴백 이런 거는 제가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컴백 언제 하는지 다 모르는데. 자, 댓글 올려주십시오. 난 뜨거운 감자야. 난 감자야. 쉽진 않을 거야. 호이 호이. 노래 겁나. 너희가 파파라치? 웃겨. 좋아. 뜨거운 감자. 누구 하루살이 좋으라뇨? 하루살이도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하루를 진짜 노력하면서 살아요. 하루살이는. 요즘 즐겨 먹는 음식? 곱창? 비마판 다들 반말 써요. 저희요? 저는 다 반말 써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물론 선은 지키죠. 형은 형한테 되게 대우도 해주고 해야 되지만 진짜 다 근데 우리 성격이 저희가 다 그냥 말 편하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다 같이 재밌게 친구처럼 놀면서 즐겁게 하자 이런 파이팅이기 때문에 헤이 저는 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술 싫어요. 저 술 싫어합니다. 아 예. 오늘 또 불러가겠네.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여러분들을 향해 쓴 곡이면 너무 준비한 멘트 같지만 진짜 여러분들한테 쓴 첫 자작곡 007 009의 가사를 제일 좋아해요. 저 다음에 해보고 싶은 머리색 저는 탈색은 이제 힘듭니다. 제 머리가 너무 힘들대요. 아파 이러던데. 자, 제가 23살 때까지 했던 최고의 일탈 이런 거 아주 흥미진진해요. 앞에서 되게 긴장하고 계시네. 자, 제가 정말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럼 방송사고인데. 제가 했던 일탈은 왜냐하면 왜 방송사고라고 하냐면 이제 회사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모니터 하시니까
아직까지 모르시거든요. 제가 연생 1년 차쯤에 벚꽃 축제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그 당시 이제 영등포구청에 회사가 있었고 제가 방배역으로 댄스 레슨을 받으러 갔어야 됐어요. 그때는 매니저님도 없었고 저희끼리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거짓말을 치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거짓말 치고 저희가 회사에서 프로필 사진 찍어야 돼서 오늘 레슨 못 갈 것 같다고 대신 정해달라고 하십니다. 다음 레슨 때 뵙겠습니다 해놓고 남자 5명이서 손잡고 벚꽃 축제를 갔던 그게 그땐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고 남자끼리 가도 좋아요. 벚꽃 축제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또 일탈이라서 그리고 반년 뒤에 걸렸어요. 걸려갖고 어떻게 되냐면요. 깜지라고 알죠? 깜지를요. A4 용지 5장을 썼는데 심지어 여기서 제가 하나 일탈을 한 게 프린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안 되는데 프린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첫 장을 유심히 보시고 마지막 장까지는 그냥 넘기시거든요. 그냥 숫자만 세는 타입이었으니까 첫 장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말씀드릴 건 모 삐삐 볼펜 있죠, 얇은 거. 그거를 10개를 붙여서 일자로 깜지를 써서 5분 안에 끝냈던 걸로 있어요. 그거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걸려서 아주 힘들었어요. 숙제도 2배인가 더 하고 사실 일탈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저 많이 막 몰래 막 죄송합니다 뭐 한다 이러고 도망간 적 있는데 7년이 지났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와주실까. 참 FNC에서 친한 그룹? 저희 다 친해요. FNC는 제가 진짜 우리 회사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패밀리십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또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도 그렇고 용화형 같은 경우는 제 작업을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같이 곡 쓸 때 작업을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영영씨 영영분도 오셔서 디렉도 보컬 디렉 제가 힘들어할 때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 디렉도 도와주시고 심지어 영영씨 영영분의 코러스를 다 용화형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랑 용화형도 킹덤에서 그래서 영영씨 영영분 정말 잘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께서 또 그런 곡을 쓰자라고 하셔서 열심히 또 같이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좋은 걸 써가야 용화형도 한번 해보자 하실 수 있는 그런 곡을 써야 되니까 정말 친해요. 뭐 AO 누나들도 다 친하고 엠플라이 형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허니야 허니스트 친구들은 뭐 둘도 없는 친구죠. 다 친구인데 승식이 형이래. 승석이 형. 저 맨날 허니스트 승석이 형이랑 빅톤의 승식이 형이랑 헷갈려요. 맨날 정말 친해요. 저희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심지어 FT 선배님들 시즌 선배님들도 저희 정말 잘 챙겨줘요. 진짜 재진이 형도 정말 저 많이 아껴주시고 물론 누가 모두가 그렇지만 미란이 형도 최근에 오셔서 같이 한번 밥 먹자. 좋아. 언제 뭐 시간 언제 되니? 그래서 그랬던 게 있어요. 아무래도 정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딱 2개만 더 읽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이게 또 너무 많이 하면 불가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다 던졌잖아요. 이렇게 던졌는데 막 이거 처음에 그 내기판 할 때 근데 끝나고 불났습니다. 혼났어요. 왜 일을 크게 만드니? 좀 더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좋아한다면 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또 나왔네.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 저는 편지. 여러분들 편지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올 때마다 읽지 않고 모아둬요. 모아뒀다가 주기적으로 다 같이 9명이서 둘러 앉아서 각자 읽는데 저한테는 저 그거 진짜 하나하나 다 읽거든요. 저희 멤버들도 심지어 밑줄 체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진짜 그거 다 사진을 찍어놓고 정말 도움되는 말 다 하나같이 힘을 주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은 무슨 힘으로 내가 랩을 해야 되죠. 어쨌든 자, 하나만 나왔죠. 저는 주오빠는 곡이 잘 안 써질 때 어떻게 해요? 저는 곡이 안 써지면 안 써요. 저는 그래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거는 진짜 억지로 된 곡이 나와요. 랩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모든 게 억지로 춤을 추려고 하면 하기 싫은데 추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전 곡이 안 써지면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반년 동안 안 써본 적도 있어요. 그거는 머리에서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이 편하거나 할 때 나야 되는데 뭔가 억지로 뭐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거 괜찮나? 하고 항상 후회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뭔가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기분으로 좋은 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 했죠. 하나만 추가로 빨리 말하자면 누가 부산 밀면 맛있는데 아냐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부산 갔을 때 재윤이 형이 추천해서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재윤이 형 부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에 추천해 주라는 거를 해달라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할 건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을 매 방송마다 한 곡씩을 추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그 곡이 뭐냐면 제가 요즘 항상 저는 진짜 저희 회사 선배님들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형 누나들을. 근데 용화 형도 다 그렇지만 용화 형 진짜 곡을 진짜 잘 쓰시고 정말 요즘도 새벽에 작업실 해주고 막 그러세요. 용화 형의 썸머 드림이라는 곡이 있어요. 썸머 드림이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킹덤 때 듣고 진짜 잠깐 이거 뭐지? 어디서 들리는데 외국곡인가 했는데 용화 형 노래시더 용화 형이 되게 부르시고 계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노래도 너무 좋고 리허설 때 보는데 와 진짜 박수쳐 진짜 와 막 이랬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용화 형께 연락을 드려서 그 곡을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쓰셨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곡 쓰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썼는지를 배우는 게 아는 게 정말 한층 늘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쭤봤었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많이 얘기해 주셨고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곡이 나왔고 어떤 소스들 어떤 악기들을 썼다라고 해서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영화 콘서트 때문에 너무 바쁘신데도 한국에 오시자마자도 계속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최근에 쓴 곡을 몇 곡을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전 그렇거든요. 확실한 피드백이 필요해요. 못 쓴 거 같으면 진짜 못 썼다고 말을 해달라고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진짜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 피드백을 듣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내가 빼먹은 게 있었네 하면서 그때 알았죠. 진짜 아직 나는 배울 게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썸머 드림이라는 곡이 너무 힘이 나요. 그게 살짝 여름이랑 어울리는 듯한 분위기인데도 지금 겨울이잖아요. 요즘 제가 작업실에 혼자 있으면 우중충해요. 기분이 막 다운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전 썸머 드림 들어요. 무조건. 이건 제가 같은 회사의 선배님이라서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형이라서도 아니고 그냥 노래만 단순히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조건 이런 코너를 안 쓰셨어도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곡이었어요. 근데 딱 마침 추천해주라는 걸 추천해주셔서 이 곡을 추천합니다. 방금 라임 괜찮죠? 추천해주라는 코너를 추천해주셔서 제가 이 곡을 추천합니다. 어때요? 추천 괜찮아요? 앞으로 많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썸머드림
많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레퍼런스를 해요. 보통 모티브 레퍼런스를 삼아서 지금 뒤에 보시는 이것도 제가 어제 새벽에 진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인가를 그 썸머드림을 들으면서 그런 분위기의 곡을 써보고 싶어서 레퍼런스 삼아서 곡을 쓰고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가 보통 레퍼런스를 잘 안 잡고 쓰는데 썸머드림 취향 저격 취적.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함께 조를 했는데 네, 그 함께 들어줘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좀 스피디하게 진행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저는 이 방송이 너무 좋아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다음 주 함께 들어줘 때는 조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옷 입고 와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옷 입고 나오겠습니다.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저 사실 편한 거 되게 좋아해서 한겨울에도 작업실에 있을 때 슬리퍼 신거든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함께 들어줘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을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듣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걸로 보면서 공감하는 것도 많고 했는데 가장 겹치는 것들로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몇 개 뽑아보고 또 제 얘기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 이제 저희가 마닐라를 내일 가니까 내일 가서 공연 정말 잘하고 올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또 투어 가는 곳 중 한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긴장이 돼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또 잘하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갔다 와서 다음 주도 어김없이 무슨 요일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함께 들어주러 돌아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팬송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키워드를 아마 저희가 며칠까지 봤죠? 13일? 14일까지 봤죠? 14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곡은 다 써서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사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유심히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고 14일까지 주시면 제가 웬만해서는 다 최대한 포함해서 좋은 가사를 쓸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멤버들이랑 다 같이 쓸 거예요. 저 혼자 쓰는 것보단 멤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팬송 프로젝트 앞으로도 많이 아이디어 주시고 또 사연 중요해요. 사연 보통 많이 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일상적인 그런 고민들도 하나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찾아볼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추천해 주호의 곡은 서머드림, 용화영의 서머드림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궁금한 거를 미리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스피디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빨리 말해주시면 저도 빨리 많은 걸 가르쳐 드릴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이 풀리겠죠? 그리고 저희 SF9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시죠? 뭐 항상 똑같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그리고만 하는데 우와 신기한 것 같은데 귀엽지 않나요? 나만 귀여운가? 우와라고 붙여놓을까봐 여기다가 우와 이거 우와 옛날에 막 이랬거든요. 이거 멤버들이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저번에 인성이 형, 다원이 형 잠시만 이거는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잠시만 죄송해요. 지금 원래 제가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다원이 형, 인성이 형 팥빙수 먹으면서 방송하는데 저도 먹을래요. 저도 팥빙수 좋아해요. 나도 딸기 먹을 줄 알고 초코 먹을 줄 아는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지? 미리 말을 해야겠어. 저번에 또 재윤 누구냐 인성이 형, 영빈이 형은 닭발 먹더만. 참 진짜 나는 그럼 이럴 거면 난 뷔페 가서 나는 촬영해요. 그러면 진짜 계속 그러면 진짜 어쨌든 거기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종한테 디렉 보면서 혼났다 이 얘기를 하던데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언제 혼냈습니까? 제가 뭐라고 혼을 내요? 같이 이렇게 하자였지. 근데 진짜 형들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녹음 때 이게 형들한테 써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기특한 마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my baby 막 이런 거.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는 갈 거라서요. 어딘가를 향해 많이라도 준비도 해야 되고 다음 주 함께 들어줘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엔 좀 더 밝아지는 앞으로 계속 밝아지는 그런 여러분들은 빨리 함께 들어줘가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컴백 전주에 그만하겠다 했으니까. 하지만 제 함께 들어줘는 오래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어제 우리 컴백한 우리 엠플라잉 형들 진짜로 진짜 열심히 준비했었어요. 저도 맨날 보면서 승엽이 형 작업하는 거 보고 진짜 눈물 겨웠었는데 진짜 좋은 곡으로 멋있는 퍼포먼스 짜서 잘 나온 곡이고 신나는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면서 이 어둡고 고요한 이 겨울을 그 노래로 흥을 돋구시면서 신나게 새해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SF9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안녕. 마무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마무리는 다원이 형이 있어야 돼요. 안녕. 어째 여러분 제가 차마 이거 큰 하트를 아직 거기까지는 부끄러움이 좀 많은지라 안녕. 시작할게요. 뿅. 이번 주도 행복하게 안녕.